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소외감이 보장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재발이나 전이에 따른 암 진단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 보장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암 진단비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도 내 보장이 좀 충분한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기준이 다양해진 만큼 혼자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 방법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 체크를 꼭 해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기존 보험에서도 어떤 보장들이 꼭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은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암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이 프로틀러 제가 준비를 할 건데요. 대부분 암보험은 하나씩 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는 얼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보험 바로 알기란 타이틀로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병자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암보험 또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암 유병자, 완치 후 5년이 지났다라면 이 중에 한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입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 자체는 제한이 되는 부분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암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암보험, 왜 필요할까? 지금 오늘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부분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 또한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급격히 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거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암 수술비라든지 암 입원 일당이 아닌 암 진단비로 받아야지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암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기본 담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담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적립보험료 또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요. 이 보험은 사망 연계가 없고 그리고 직업 간의 급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최소 보험료로 적립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암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입 연령을 한번 보시면은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왜 90세밖에 보장이 안 되지 하는 부분인데 부족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90세 보장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을 할 때 보면 갱신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갱신보험료 또한 잘 활용을 하시면 그 갱신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갱신보험료의 단점은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면서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험료가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방송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현재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그 기간까지만 준비한다라면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갱신보험료의 장점인데요. 10년 자동 갱신입니다. 10년 뒤에 물론 보험료는 변동이 되지만 조건 없이 자동이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면책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해보험처럼 암 진단비라든지 암 수술비는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50%지만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거. 생명보험사는 2년 이후에부터 보장이 100% 되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감 같은 경우 갑상선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 4가지 암을 소외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남성 생식기암이라든지 여성 생식기암이라든지 그리고 대장 점막암은 다 소외감 유사암으로 다 분류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암이라든지 여성 생식기암하고 대장 점막암은 일반암으로 포함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준비하지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암을 저희가 3천만 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특정 암만 되는 부분이 있고 고액암만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죠. 내가 암에 대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일반 암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진단을 받는다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특정 암이나 고액암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장 못 받아서 전화 오는 그 민원건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다. 대부분 이 3천만 원에서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10%만 보장이 되고 계세요. 이거는 유사암은.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이 보험은 지금 암 진단비에서 50%라면 1,500만 원이 보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 일반암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유사암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을 경우에 왜 이게 유사암이나 소외감을 분류가 이렇게 작은 보장이 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회사가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보장 범위를 축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내가 3천만 원 가입했다 하더라도 1,500만 원까지 50%까지 보장이 되는 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생식기암, 여성 생식기암, 그리고 대장 점막암까지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장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지 내가 제대로 된 암보험을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년 전만 해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갑상선암의 지금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발생 확률이 높지만 생명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도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그 10년마다 암 보험 같은 경우 갱신보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보험의 큰 장점은 10년마다 암 진단비가 가입 금액의 3천만 원일 경우에 5%를 환급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그 3천만 원에서 내가 10년 동안 아무런 진단이 없거나 보장받은 부분이 없다라면 150만 원에 대한 부분 5% 150만 원을 시청자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큼 변동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은행에 우리가 목돈을 만드는 개념이나 돈을 맡기는 그 개념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된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내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맡기 위해서 은행에 거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의 10%에서 15%를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그 나머지 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재무 설계에서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마다 5%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3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보험료로 납입을 하셨을 경우에 이분이 10년 동안 병력 진단받으신 부분이 없다라면 이분은 150만 원을 환급을 받으시니까 58.4%의 환급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갱신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2만 원대로 내가 일반한 3천만 원, 유사암 1,500만 원까지 내가 필요한 시점에 활동 시기에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100세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무조건 뭐 80세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동 시기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프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생활비 자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많게 지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기간 동안만 보험에 대한 맞춤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보험도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한도를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부터 60세까지는 일반암은 3천만 원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보험회사처럼 지금 암 진단 생활자급이라든지 암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이차암 진단비라든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2대 질환까지 같이 포함하고 싶다. 그렇다면 2대 질환까지 넣어서 설계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험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입돼 있지만 보장 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이 보험은 3천만 원 이하로 가입돼 있는 분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중에서 내가 3천만 원 가입돼 있지만 대부분이 유사암으로 300만 원 보장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미만인 가입국에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족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도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망 연계라든지 높은 보험료 없이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보험의 CI보험 저희들이 많이 상담해 드렸잖아요. CI보험의 장점은 중대한 질환일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진단비를 받으시고 납입면제 기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장 범위는 조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장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갖고 가고 싶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0년은 자동 갱신입니다. 내가 어떤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 90세까지. 그리고 갱신 시마다 암 진단비의 5%를 보장을 해준다. 다시 돌려준다는 부분. 그리고 넓은 보장 범위라는 부분. 유사암은 50%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식기암이라든지 대장 점막암은 일반암에 포함된다는 부분. 그리고 보험료 또한 굉장히 사망 연계가 없으니까 적은 부분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차암 진단비라든지 이 부분은 특약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암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약으로 당연히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부분까지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도 비교를 해보시고 보험료도 비교를 해보시고 보장 부분도 많이 비교하세요. 근데 첫째 조건이 보험료 싸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시청자님들은.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부분이라면 갱신 보험료를 하더라도 1년 갱신도 아니고 3년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갱신 정도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크게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또한 비교해 보시고 꼭 제대로 된 암보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암보험 제대로 가입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진단비가 좀 부족하다 느끼셨던 분들이 유리한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또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적립금도 없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요. 혹시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보내주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자주 보니까 이 보험을 제가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 네. 보험료는 되게 비싼데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설계랑 뭐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저희 방송 네. 자주 보신다고요? 예. 예,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또 갱신까지 되거든요. 예,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50대 후반이고요. 58세입니다. 58세세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2009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알파 플러스 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예. 2009년 3월에 가입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동부생명에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보험료가 좀 2016년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그렇죠.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이웃에 이제 계신 분이 네. 그거를 자꾸만 권유해서 나중에 뭐 그 연금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예.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연금에 대한 좀 필요가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그것도 필요하고 보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요거 말고 따로 연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열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어요. 잠시 뒤에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8세 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재 2건의 보험이 가입된 상태셨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가입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게 한 30만 원 가까이 보험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연금 기능까지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잘 가입되어 있는지 봐드리겠습니다. 또 가입한 메리츠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험 2가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일단 메리츠 화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거 보험료는 상당히 좀 저렴하십니다. 2009년도 가입을 하신 거라서. 예. 그쵸? 51,000원 정도 예. 내고 있어요. 이 메리츠 화재 거는, 또 정말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보시게 되면, 이 금액에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심경색, 3대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손 의료비라 그러죠? 네네. 예, 질병일 때 1억에 3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또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어느 누가 와도 절대 깨시면 안 되시고요. 예, 이거는 계속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갱신이 돼도 갱신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많은 큰 폭으로 또 갱신이 될 수도 있으세요. 이 보험 자체가. 네네. 워낙에 좋았던 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갱신이 되셔도 이 보험을 꼭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네. 지금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뭐 혹시, 약 드시거나 아프신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건 없고 네. 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혈압약이요? 예. 네. 뭐 혈압약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신데, 네. 이 보험 자체가 되게 좋으신 보험이세요. 예. 그럼 혈압약을 드시면 여기서도 지금 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죠? 예, 받고 있어요. 예, 약값이나 뭐 그런 거, 검사비, 그쵸? 네. 예, 이 보험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하시는 거고요. 네네. 저는 지금 나이가 58세라고 하셨는데, 네. 이 동부생명을 가입하신 게, 20년 납으로 하셨어요. 네, 20년 납. 예, 78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 보험을
20년 동안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실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요거를 가입하신 이유가 그 메리츠화재의 그 진단금이 많지가 않으셔서 이 보장을 네.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장 플러스 연금 뭐 다 같이 생각해서 가입을 보장-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화재 거 보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보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설명하기를 나중에 네. 연금 뭐 전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욕심 부리느라고 이렇게 좀 예, 연금 전환이 했던 것 당연히 같거든요. 가능하신데요. 네네. 연금 전환 78세 이 끝났을 때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연금 전환을 하실 때는 연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예. 그 연금으로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이제 그 특약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뭐 수술 특약, 입원 특약 정도가 있으신데 네. 이것도 갱신용으로 3년 갱신용으로 되어 있으시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이 갱신형 특약은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내셔야 되시는 거고 이거는 없어지시는 돈이십니다. 주계약에 한해서 해지환급금으로 이제 연금 전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많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보면 또 보험 자체가 CI세요. CI 중대한 중대한 병에 걸리셨을 때 거기서 이제 80% 선지급형이 이제 주계약에 5천만 원에 4천만 원에 먼저 나가시는 건데요. 예. 그 3대 진단비 각각 4천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먼저 드립니다. 제일 먼저 걸린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못 CI이기 받고요? 때문에 중대한이세요. 뭐 네. 예를 들면 암도 1.2mm 이상 그리고 뭐 뇌나 심장 질환으로 해서 후유장애가 25% 이상이 발생이 되셔야지만 드리는 그런 보험이세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부생명은 나이에 비해서 좀 불필요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연금은 연금대로 가입을 하시고요. 지금 솔직히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 필요 없어요. 58세시면 다 컸을 것 같은데. 네네. 그죠? 예, 그죠. 그 종신보험은 자녀가 크기 전까지만 그 사망보험금을 끌고 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네. 지금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자체가 솔직히 필요가 없으세요. 네. 사망보험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이 동부생명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20년 갱신짜리 보험이 있으세요.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시고요. 아. 그 20년 3대 진단비가 다 됐구나.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래서 각각 3천만 원씩만 넣으셔도 네네. 암하고 뇌졸중, 급성심형세 그리고 네. 이제 뭐 후유장애 정도 조금씩 이제 넣고 이제 수술비도 넣을 수가 있으세요. 수술비 뭐 그다음에 입원 일당도 넣고 원하시면 다 넣을 수가 있으신데요. 예.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도 안 하십니다. 20년 갱신짜리시기 때문에 보장은 진단비도 다 보장대로 넣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예. 충분하게 아프실 때 네. 지금 이제 78세 전, 80세 전까지가 제일 많이 아프실 때예요. 예, 병원도 예, 자주 맞아요. 가실 거고 네. 그 안에만 충분하게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20년 후에는 이제 이 보험을 이제 내가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갱신되는 보험료도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 그렇게 되면 여기서 대충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줄여지세요. 진짜 많이 줄었네요. 예, 줄여지시잖아요. 예, 예. 이거를 연금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제 58세시기 때문에 네네. 저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으세요. 저축을 내가 단기로 가져갈 것이냐, 장기로 네. 가져갈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예, 예. 연금으로 또 생각을 하셨을 때는 7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요. 네. 3년 정도 거치를 하신 후에 68세 때 목돈으로 찾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저축은행도 이용할 수가 있으신데요. 네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 보험사가 그 확정 금리를 주는 3.5% 확정 금리를 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5%요? 네, 3.5% 주는 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남은 금액 갖고 꼭 저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로 7년 이상은 납입 기간을 넘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기 예. 때문에. 예.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성열 전문가님. 네. 처음에 이
동부생명에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네네. 이게 주계약이 사망이고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진단비를 받는 거긴 한데 예.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금 전환도 된대라고 하면 이제 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 보험 설계사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실까요? 다들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연금 전환이 안 되고 뭐 약간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가입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장도 받고 연금 전환도 되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I 중대한 보험에 걸리셔서 이 80% 선 지급을 받으셨으면 나머지는 1,000만 원밖에 안 남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 그런 거죠. 다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특히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과연 CI가 필요한가? 요즘은 CI가 그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 해주기 때문에 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CI가 충분했습니다. CI가. 옛날에 말기 때 뭐 3기 이후로 막 발견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는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연금으로 돌아가신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세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해지 환급금이 얼마가 됐을냐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시 이율로 보시는 게 아니시라 최저 보증 이율로 꼭 보셔야 되시는 겁니다. 최저 보증 이율로 20년 후에 뭐 아니면 뭐 만기 때 뭐 65세 때 뭐 70세 때 이때 최저 보증을 봤을 때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에 내가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100%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한 80%가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예. 시청자님, 지금 이성열 전문가께서는 그 작년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보험 쪽으로 준비하되 연금을 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김성중 전문가도 같은 의견인지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시청자님 우리 그 동부생명 그 손해보험은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동부생명 가입하신 거 해지하시면 아까우시지 않으세요? 아깝긴 당연히 아깝죠. 그렇죠. 1년이나 했는데요. 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2016년 동부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던 보험인데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생명 특약 같은 경우는 국내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특약들이 비갱신형으로 종신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갱신형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비갱신형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전담보를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장도 100세나 종신형까지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블 특약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설계하실 때 약간 그 설계하신 분하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은지 모르겠지만은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은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 전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금 전환 같은 경우는 특약이 다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고 연금 전환하는 시점에 그렇게 되면 연금으로서의 많이 연금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2016년 당시에는 최저 보증이 한 3% 정도 됐을 거예요, 동부생명이. 네네. 하나 보시면은 20년 납이면 20년쯤 되면은 원금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CI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 꼽자고 하면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납입면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암이라든지 중대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큰 돈을 받으시고 또 연금으로도 전환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걸 해지 안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특약이나 일부 조정을 하시고 주계약을 좀 낮추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우시면은요. 그런 방법 바꿀 수도 있나요?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새로운 특약을 넣기는 약간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혈압약을 드시니까 담보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한편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혹시라도 이 보험을 그냥 해지하기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플랜을 좀 짜드렸는데요. 고민 좀 해보시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올해 58세 되셨다는 여성분 보험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 거고요. 9874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갑상선 고주파열로 갑상선 결절을 제거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16, 18대 질병 수술 특약으로 보험금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김성중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갑상선 결절 제거하는 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닌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오픈을 하고 절제는 또는 절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레이저나 열로서 결절을 제거하는 수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한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보험사들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죠. 이제 보험사에서.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까지 가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받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관 해석을 보면은 우리 절제, 절단 또는 조작 등을 가하는 그 그런 걸 수술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특정 부위를 흡입하거나 천장하지 않고 이럴 때면 시술로 많이 대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생명보험에서 종수술은 당연히 나가고요. 우리 16대, 18대, 21대, 30대 수술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처술로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건 수술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굳이 열지 않고도 제거를 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게 돼 있고요. 어떤 보험사들에서는 이런 것을 지급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16대나 18대, 21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성인병 위주의 수술들이 그 담보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질병 수술도 따라오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약관 해석은 어느 회사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회사들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지급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선우 전문가님, 그 보험에 가입할 때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암 진단비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유사암 또 소외감 같은 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일반암이라 그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대장암도 요새는 소외감으로 좀 빠지는 지금 추세고요. 유방암도 소외감으로 빠지는 건데,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암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갑상선암은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옛날 보험은 그냥 일반암이었는데 요새는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생존율도 99.9%랍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을 이제 뺐어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런 거를 이제 유사암으로 보는 거고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이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암이 3,000만 원이면 50%인 1,500만 원만 주고 그런 식으로 뺐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그렇게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기 원하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유방암이나 대장 정막암이 특히 또 전립선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대장 정막암이 C코드를 받든 D코드를 받든 일반암으로 다 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이게 혼자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 같은 방송이 있는 건데요.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풀어볼까요? 120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종신과 연금이 통합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잘 가입한 게 맞는지 유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왠지 이선우 전문가께서는 확정금리형을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변동금리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변동금리는 이제 일단 돈을 대출하실 분들은 변동금리가 저렴하니까 하는데, 저는 대출 받을 때도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받으라고 얘기를 좀 조언해주는. 그건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또 대출 금리도 많은 변동이 생길 거예요. 예전에 고정금리로 싸게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가시지만 지금 변동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싸더라도 고정금리,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도 그 금리를 한 두세 번 정도 올린다고 하니까 웬만해서 고정금리 받으시기 좋고요. 요 문자에서 온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확정금융 종신과 연금이 통합된 보험, 요거는 이제 어떤 몇 개사가 있어요. 생명보험에. 그 어떤 확정금리를 몇 프로로 했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번 달까지는 2.9%가 최고의 확정금리였어요. 연복리로. 네.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어린애들이 상당히 괜찮은 보험이세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1살이라고 치게 되면 25살, 30살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종신보험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고,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아이한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목돈으로 찾을 수가 있으시고,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신데, 이것도 당연히 해지학금을 연금 전환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복리로 돌아가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달이 낸 돈만 낸다고 하게 되면 15년 정도가 되게, 지금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년이 되시게 되면 본전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이 되시면 본전이 되십니다. 내가 낸 돈에 그때 가서 해지를 해도 그냥 손해를 안 보시는 그런 종신보험이세요. 그런데 요거가 30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65세, 70세가 되시게 되면 내가 낸 돈의 한 170%에서 한 180% 사이가 확정으로 드리는 그런 보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시고, 아이가 다 컸을 때는 나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김성준 전문가님. 예.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불리한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확정금리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성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고 장기 자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상당히 이렇게 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설계사들이 그 종신인데 연금처럼 팔거나 연금인데 종신처럼 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확정금리가 물론 공실연금보다 종신보험의 연금 그 최저 보증이 높긴 해요. 네. 해지한금이 좀 높게 나오긴 해요. 왜냐면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고객이 연금을 꼭 굳이 가입하고 싶은데 비싼 사망보험금의 사업비까지 떼어가면서 종신보험에 연금을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종신은 종신이고 연금은 연금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 종신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50대, 60대이신 분들 자녀분 이름으로, 그러니까 계약자는 엄마, 아빠가 되시고, 피보험자는 자녀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인 거죠. 그러면 상속의 개념으로. 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나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저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연락을 하셨습니까? 여기 최근에 생명보험을 추가했어요. 생명보험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입이 잘 됐나 어쨌나 보장이 충분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최근에 생명보험을 한 개 더 가입하셨던 이유는요? 간병비하고 연금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네네. 또 필요가 있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50대. 50대세요.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5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아, 예.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을 하신 것도 같고, 납입이 끝난 것도 있는 건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가지 보험인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보생명에서 통합 CI종신보험을 올해 가입하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동부화재 실손보험 있으시고, 메리츠화재 보장보험, KB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여기 2011년에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 수술비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요거 맞으신가요? 네네. 예, 저희가 증권을 토대로 좀 봐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4건의 보험이 있으셨는데 올해 하나 더 가입해서 총 5건의 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생명보험을 추가했는데 간병비가 좀 필요해서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간병비나 연금 등 보완이 잘 돼 있는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전문의.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한테 증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내용 한번 쫙 살펴보겠어요. 근데 그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이 주계약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CI 80% 선지급형이네요. 그리고 재해사망 5천만 원, 암진단 2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 종수술 입원 일당이 3만 원, 첫날부터 나오는 입원 일당이네요. 그리고 성인질환 수술, 재해상해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브라보 실손 같은 경우는 그 2009년에 가입하셨는데 이제 상해 후유장애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교통재해가 5천만 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그리고 화상 골절이 30만 원, 7대 여성 질환 수술 등이 있었고요. 실손이 여기서 보면은 1억에 30만 원 100%짜리 상해 의료비 있으시네요. 일배상 책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리츠 알파 플러스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1억 7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후유장애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골절 50만 원, 화상 50만 원, 질병 상해 수술, 21대 수술, 뭐 여성 질환 수술 있으시고요. 여기 간병인이 나오는 조금 좋은 특약을 또 갱신형이지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의 KB 닥터플러스에 후유장애가 5천만 원 사망이 있고 골절 화상이 또 30만 원, 또 여기서 질병 상해 수술, 21대 수술, 여성 질환 수술,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씩 수술이 또 중복적으로 또 잘 되어 있으시네요. 그리고 MG 손해보험 건강명의 수술보험에 질병 상해절 화상 수술, 그리고 14대 21대 수술, 부인과 질환 수술이 있는데요.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특약으로 좀 곽광갔던 보험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총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실손 같은 경우는 앞전에 그 시청자님처럼 100%대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저렴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드시 이제 유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고요.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더라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메리츠나 KB손해보험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 중복적인 게 좀 많긴 하지만은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여기 들어놓고 저기 들어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가져가셔도 좋은 보험이고, 또 여기서 수술. 왜냐면 이게 수술 많이 신경 쓰신 게 우리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50대 후반 정도 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여성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시력에 관한 질환,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아주 보험금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교보생명 CI보험을 최근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비용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좀 부담이 돼요. 거의 27만 8천 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건 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17년 오래 드셨잖아요. 혹시 이거를 취소나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나 그런 것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안 보신다고 하면은 그 손해보험사에 이제 지금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진단자금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암이라든지 뭐 고해감인데 아까 혹시 그 방송 처음에 우리 강의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험도 얼마 줬으니까 이제 저렴한 비용에 또 진단자금도 많이 나갈 수 있고 또 환급도 괜찮고 그런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로 뭐 추정하는 건데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한
또 노후 생활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은퇴 생활. 아직 젊으시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험에 이제 변액연금 중에 최저 보증을 한 5% 정도 해주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스페셜한 보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이제 혹시 간병 아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내사 보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간병 상태가 되면 연금액의 2배가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 원씩 연금을 들었다. 그럼 최소한 이건 5% 4%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물론 수익률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 원 넣고 만약 한 30만 원 정도 받는데 내가 간병 상태가 됐어. 그럼 6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간병인 그 메리츠에 있는 간병 일당도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들어놓은 각종 질병 상해 입원 일당도 받으시면서 연금액을 2배로 수령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교보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유지를 하시고 교보에 최근에 가입하신 거를 그 같은 그쪽 회사에 좋은 연금들이 있어요. 그쪽하고 또 아까 말한 그 3대 질환 진단 자금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은 비용적으로 봐도 그 지금 내시는 것보다 조금은 줄어들지만 하나는 아무래도 저축이잖아요. 연금 저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부담이 많이 크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이 큰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그렇게 준비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 지금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네.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보험도 알차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희 김성중 전문가께서 진단을 하셨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거 더 있으신지 이성애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험을 보고 약간 죄송한데 좀 웃었는데요. 왜요? 만약에 우리 그 시청자님이 21대 질병 안에 들어서 수술하시게 되면 난리가 나실 것 같습니다. 보험금 받으시는 게. 와, 그래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뭐 수술비 많으면 좋으세요. 뭐 부담이 안 된다면 가져가시기 좋으시죠. 네, 수술비는 좀 빵빵해요. 예, 수술비만큼 정말 빵빵하신데 진단비는 별로 없으세요. 제가 잠깐 이제 여기서 뭐 말씀드리면 다 보험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에 네. 간병인 입원 일당이 3만 원 들어있으세요. 네. 이게 갱신형이시잖아요. 네. 이건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네. 이 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담보세요. 그래서 2016년도에 올라가나요? 예? 많이 올라가나요? 예, 이게 많이 올라가는 담보십니다. 근데 2016년도에 한번 되셨고 2019년도에 한번 되실 거예요. 네네. 그 2019년도까지 그냥 끌고 가시고요. 네. 이게 왜냐면 간병인을 안 쓰게 되면 그냥 일당으로 3만 원 주는 거고 네. 간병인을 쓰게 되면 간병 비용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네, 메리츠 화재에서 8만 원씩 뭐 해갖고 간병인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갱신이 됐을 때 얼마큼 많이 올랐는가 한번 잘 판단하셔서 네.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한번 판단하셔갖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거 담보는 그냥 삭제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삭제하면 안 되는데 간병인 입장이라서 그냥 담보를 좀. 그러니까 이제 담보 자체가 이 돈이 만약에 정말 많이 올라갔고 요 담보 하나 갖고 한 5만 원 낸다 하게 되면은 솔직히 비싼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이 담보 자체 하나가 그러면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 내가 갱신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오르세요. 실손도 많이 오르시지만 요 간병 입원 일당에서 많이 오르세요. 그래요? 예, 그거만 잘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이제 뭐 시간이 좀 그래서 교보 통합 CI 보험은 종신보험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야 된다면 가져가시지만 연금으로 돌릴 것 같으면 이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수술비는 잘 들어오셨네요. 예. 부럽습니다. 정리하고 그럼 연금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연금에 10년, 납입기간 10년짜리로 하셔갖고요. 네. 그러니까 50대 초반이시면 10년 정도가 괜찮으신 거고요.
네. 예, 그런 거에서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보험 상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거는 방송 끝난 이후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수술비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부럽습니다. 예, 유지 잘 하시고요.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네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까지 전화 받아봤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보험 고민 요청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이 늘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